자, 여러분, 이 논밭, 이 허허벌판 여러분에게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 물건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안 사실 겁니다. 하지만 지적 편집도를 켜놓고요,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에 어떤 도로망이 지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요, 이 물건의 가치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이게 논밭이고 이게 허허벌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곳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밭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밭은요,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툭툭 토집 좀 붐이 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요, 2배, 3배 쉽게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저렴하고 넓기 때문에 토지 붐만 분다고 하면 금방 2배, 3배가 올라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토지 투자에 할 때는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지금 당장 도로에 붙어 있고 네모 좀 반듯한 그런 땅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일반인보다 15배나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떤 땅을 갖고 있냐? 산이랑 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은 도로에 붙은 땅, 지금 보기 좋은 땅, 네모 반듯한 땅을 갖기를 원하지만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논, 산 많이 갖고 있답니다. 왜 그들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왜 개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사는 땅은요, 몇만 원, 1, 20만 원, 2, 30만 원짜리 땅을 사요. 그래서 그 지역이 토지 붐이 불고 사람들이 조금 유입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2배, 3배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지구 단위로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 20만 원, 2, 30만 원 주고 산 땅이요, 1, 200만 원, 2,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배, 2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산이나 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개인은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투자를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신도시들을 한번 볼까요? 논이 아니고 허허벌판이 아니고 산이 아니었던 곳이 여러분 있습니까? 세종시, 고덕신도시, 미사하남, 광교, 판교, 남양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역의 그런 신도시들, 논이 아니고 산이 아니고 밭이 아니었던 적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논이고 다 산이고 다 밭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 고층 빌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몇십억을 받고 몇 억을 받고 몇백억을 받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요,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구도심은요, 계속해서 구도심이에요. 왜냐? 이 구도심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보상해줘야 될 게 너무 많죠. 사람들한테 무언가 옮길 수 있을 만한 땅을 또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슨 집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거나 보상을 해줘야 될 때 너무나 많은 제한 사항이 있고, 누군가가 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은 계속해서 구도심인 거고요, 신도심은 이런 논밭, 허허벌판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토지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요, 논을 많이 갖고 있고 산을 많이 갖고 있고 밭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은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붙어있는 땅, 도로에 붙어있는 땅, 지금 당장 주거, 상업, 용지가 찍혀있는 땅만 선호합니다. 하지만 신도시에 있는 땅들은 과거에 뭐였어요? 그냥 자연 녹지였어요. 그냥 녹지였어요. 그냥 계획관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땅들은 어떻게 됐죠? 신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거, 상업, 용지 찍혀있는 땅들, 그냥 주거, 상업, 용지 찍혀있지만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발업자입니다. 5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런 허허벌판 논밭은요, 50만 원이면 사요. 50만 원이면 5만 평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에 붙어있는 땅들, 지금 당장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은요,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불과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2, 300만 원 주고 토지대를 지불을 하고 개발을 하겠습니까? 제가 개발업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제가 개발업자라고 하면 이런 논밭, 이런 허허벌판을 사서 토목공사에서 구획 정리해서 지구 단위로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업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대 비싸게 주고 개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생긴 신도시들이 다 논밭이었고 다 허허벌판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논과 산을 일반인보다 15배나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개인들은 반대로 합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밉죠. 이 사람들 얼마나 어떨 때 보면 밉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부럽지 않습니까? 질투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돈 벌었던 방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요, 여러분, 이 개발지의 투자는 3가지를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싸고 넓은 거. 두 번째,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 세 번째, 지구 단위로 개발됐을 때 대박 날 수 있는 거. 이 3가지를 생각해서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시세가 세월을 앞서갔습니다. 시세가 몇 년을 앞서가서 평가되어 있는 거 말고요, 지금 당장 저평가되어 있고 나중에 시세가 재평가됐을 때 2배, 3배 쉽게 갈 수 있는, 싸고 넓고 상승 여력 있고 지구 단위로 개발됐을 때 대박 날 수 있는 땅,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토지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땅을 갖고 싶으시고 싸고 넓고 상승 여력이 있고 지구 단위로 개발됐을 때 대박 날 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면요,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부안보안관 리치프렌드가 좋은 물건, 대박 날 수 있고 싸고 넓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물건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 리치프렌드였습니다. 이제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